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 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지난주 인천과 부천에 이어서 지역을 돌아보는 시간, 김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몹시 바쁜 세 분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제 바로 옆에는요 홍익전경연구소에서 한 해 동안 제일 바쁘셨죠, 소장님.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1년이 다 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요. 몹시 바쁘진 않아요. 널널해요. 예. 한가했어요. 하나 소개해 주셔가지고 1년 동안 감사했어요. 바쁜 예.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예.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틀면 나오시잖아요. 틀면. 예. 틀면 나오시죠. 예. 이걸 넘기면 제 방을 하니까 나오고. 자꾸 예. 여러 번 방송하니까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맞은편에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진욱 기자도 요즘에 저희 채널 틀면 나와요. 제가 한번 봤는데 예. 부천에 치킨집에 이렇게 TV를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네. 방송인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예. 치킨집도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틀면 나와요. OBS도 틀면 나오고 틀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헬로우 TV에서도 이재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닉네임이 새로운 닉네임이에요. 네. 신선해요. 김포. 김포봉. 예. 얘는 원래는 인천 시인이었죠. 네. 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김포 이슈에 맞춰서 예. 아이들을 바꿨습니다. 네. 예. 특별히 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뭐 지난 회차에서도 한번 언급을 주셨지만 김포로 이사를 가려고 했죠. 네. 그때 한번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 결국 김포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인천에 예. 주저앉았죠. 그래서 예. 짧은 꿈을 꿨다. 예. 김포를 향한 짧은 꿈을 꿨다 해서 김포몽이라고. MC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몽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공식 항의는 4층 올라가서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했어 예. 그때. 아니, 이거. 원래 인천에 살 운명이었던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거예요. 잠시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네, 이게 뭐 일장춘몽? 예, 그렇죠. 예, 김포를 향한 짧은 꿈을 꿔봤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김포 사시니까 여유가 있으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포와 연관한 우리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VCR 보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풍무 역세권 대학 부지에 경희대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의료원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대가 큽니다. 정부의 6.17 대책 이후 김포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관심은 거래량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집값도 상승세를 타면서 신축 아파트값은 분양가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김포시가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17일 국토교통부에 전달됐습니다. 네, 그 부동산의 좀 이야기를 첫 번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주제로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김포의 부동산 규제 최근까지 비롯해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소재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생각나는 것들 어떤 문제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정진욱 기자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김포는 뭐 사회자분도 급상승을 해서 호재를 받으셨지만 왜 그걸 머리 쓰시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급상승이요? 네, 급상승. 엄청 벌었겠네요? 엄청 벌었죠. 얼마 벌었어요? 아마 가셨으면 더 벌었을 텐데. 아니 일단 네, 우리는 알겠습니다. 자중해야 됩니다. 예. 건사람 자중해야 돼요. 예. 편집되나요? 예. 일단은 김포 지역은 예. 이제 부동산적으로 상당히 핫한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 규제하느냐 마냐부터 처음에 예. 일단 풍속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포 지역은 어쨌든 급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일부 지역에만 또 국한이 돼 예. 있어서 그죠? 근데 왜 저러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일부 지역에만 국한이 됐지만 또 원도심 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었어요. 이 규제에 대해서. 근데 정부가 이제 11월 19일에 대책을 발표를 했죠.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이제 네. 김포를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사와서 이제 좀 네. 오히려 이제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정부가 규제 시켜버리니까 네. 그 외에도 문제점도 생겼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걸 오르면서 매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예. 발생하고 그래서
이 김포가 부동산만큼 정말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포가 뭐 잘 1등하는 게 없는데 네. 한국감정원이 2012년에 아파트 값 통계를 낸 이후에 8년 만에 예. 전국에서 최고 예. 아파트 값이 상승한 지역이 바로 또 김포라는 예. 이슈를 만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1등 한 게 있긴 있었어요. 인구 상승률. 아, 인구 상승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급 과밀도 예. 엄청났죠. 예. 그 약간 부정적인 거 위주로 아니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먼저 얘기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예. 그러니까 앞서 저 이제 김포 이사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이사를 이제 인천에서 김포 쪽을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되게 인프라도 잘 닦여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연 친화적으로 잘 꾸며져 있고 네. 아파트도 이제 새 아파트들이고 근데 예. 가격대는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되게 저렴하고 저는 네, 그래서 맞아요. 아 김포로 지금 이사를 가면은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좋겠구나 네. 라는 또 이제 조언을 또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아, 좀 조언 김포를 줬어요? 예, 예. 4월 달부터 김포를 많이 돌아봤어요. 예. 근데 많이 돌아본 끝에 이제 장기동에 이제 한 아파트를 예.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와이프랑 여기 깨끗하고 좋다 살기 좋을 것 같다 아이 키우기에 네. 그러고서 딱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럼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내놨죠. 근데 이제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고 있던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예. 6.17 이제 그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 땅 발표가 되면서 저희 지역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 투기과열지구래요. 여기까지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집이 안 팔리면서 계속 이제 예. 늦어지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김포는 그렇죠. 지역에서 이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사 가려고 했던 아파트가. 그래서 예. 두 달 사이에 예. 1억 5천만 원이 뛰었어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사를 예. 못 가, 그러니까 아.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예. 김포몽 예. 꿈을 접을 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지금도 참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실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한 이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 부동산 정책을 말 그대로 잡는데 어쨌든 이런 제외 지역을 둠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집값이 형성이 됐던 지역이,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이제 규제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안정세를 이뤘던 지역이 폭등해 버리는. 네. 이건 참 부동산 정책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결과가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이제 규제중 지역으로 묶지 않은 지역은 폭등해버리는 효과가 예. 발생을 하니까 5개월 동안 김포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네. 확 올랐던 거죠. 또 예. 김포를 누르니까 파주가 또 뛰고. 네. 그리고 예. 파주가 이번 그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1.39%가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 상승률 지금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부산하고 대구가 규제 조정 지역으로 김포가 같이 묶였잖아요. 그 부산의 강서구가 안 묶였었거든요. 해운대구는 네. 묶였는데 강서구가 전국 1등했어요. 2.77%. 예. 그게 뭔 얘기냐? 비규제 지역, 규제 예.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는 그 투기 자본이라든지 그 투기 세력이 모여가지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다시 이제 조만간 거기도 규제 지역으로 묶겠죠. 그것 때문에 오늘 예. 17일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재산적 추가 일정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네, 17일 17일 이죠.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녹화인데. 17일. 그래서 어쨌든 뭐 이사는 예. 갈 집을 정했습니다. 네. 어디로 정했어요? 전 인천 시인입니다. 김포 꿈을 꿨던 인천시. 그렇죠. 김포몽 예. 인천 시인. 예. 정부가 갖고 있는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가 규제는 계속 강화를 해요. 그런데 네.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를 하잖아요. 지난 3개월의 통계, 뭐 지난 몇 달의 통계. 그러면 풍선 효과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왜 알면서도 그렇게 또 당하냐, 뒷북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한 발 늦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격이 뒤따라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을 규제적으로 묶고 그러면 그걸 피해서 다른 지역에 오면 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를 묶고 결국은 말씀하신 거 뒷북치다가 네. 온 동네방네 집값 다 올려놓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정부도 이거를 말 그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예. 그냥 무조건적으로 묶었을 경우에는 예. 근거 없이 묶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라도 쉽진 않은 어떤 결정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니에요? 규제적 묶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예.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해야지. 예. 무조건 억누르고 무조건 규제하고 무조건 하지 말아라. 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피해가지? 자꾸 이 시장을 예. 이기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정부가 이번에 감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감안하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뉴스는 예전부터 항상 있었어요.
어디서든. 근데 시민들이 국민들이 너무 쉽게 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 뭐 보고 있는 그 정보를 최근 한 1, 2년 사이부터 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필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 뭐 50명, 100명 봤는데 오늘 몇백 명이 보고 있어서 막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거 것들이 방송 나가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왜 요즘에 자꾸 왜 자꾸 옆에 가서 아니, 지금 동료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사회 문제에 집중해서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이거 그냥 부동산에 몰빵하는 사람. 아 예. 선배가 아니라 웬수야. 아니 이 한마디로 본인은 올랐다 아니 이거죠. 그거 본인은 지금 아니 이게 또 그런 해석이 아니 이해를 안 하고 본인은- 불로소득만 쫓는 어떤 이런 그게 아니라 뭔가 요즘 논리 왜 이래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원래 이런 언론의 뉴스만 보고 뭐 풍선 효과가 뭐 우려되는 지역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또 자기가 결정과 판단을 하기에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요. 요즘에는 그럼요. 금액이 얼마인데 그냥 그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사이 가서 모든 걸 결정짓고 다주택자가 들어가서 막 거래를 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떤 과정이 예전과 달랐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런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 정보량을 늘리다 보니까 지난 정부의 모습과는 좀 결과가 달랐다. 근데 지금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동의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영향을 미쳤다고 글쎄요. 생각하나요? 근데 일단 저는 조바심이 나긴 했습니다. 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예. 서울에 이제 돈이 많으시고 다주택자들 어쨌든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쪽을 찾아가고 그런 클릭수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보기 좀 쉽지 아, 않아요.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보다 그게 이거보다는 뭐 큰 이유라기보다는 일부? 그러니까 관심이 일부, 폭주한 건 일부.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걸 경험했고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그리고 카페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집사람이 보는 카페도 있는데 그 카페에서 주로 그걸 정보로 활용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에 그 아주 10만 명 이상 카페 회원들이 보는 부동산 정보 카페가 네, 있죠. 어딘지 그 알겠습니다. 안에서도 그 어플이 아주 유용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뭐 있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네.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패닉 바잉 현상이라고 할까요? 네.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또 게다가 그렇죠.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난에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네. 불안감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어플리케이션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그렇죠. 이 네.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죠. 영끌해서라도 집을 네. 사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조금 서울에서 더 조금 어쨌든 밀렸다는 좀 표현했지만 서울에서 나오신 분들은 김포가 제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김포, 파주 이런 쪽이. 그렇죠. 접근성 네네. 봤을 때. 일단 패닉 바잉의 어떤 그 다음 판단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정보력이 많이 늘었다. 정보 제공체가 많이 그런 생겼어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예. 저도 지금 이제 이동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이제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게 불안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저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국민들과 이제 소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믿음을 못 준 거죠.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줬다라면은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구매에 나서는 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갖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반증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네. 너무 큰 실패. 아니 네. 어떻게 된 게 집값이 1년 만에 2배가 됩니까? 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마 뭐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번 정권에서 이거는 예. 두고두고 이제 앞으로 문제의 소지로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클래스건이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문제는 최근에 공공임대 주택 갔는데 거의 이제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임대가? 근데 그러니까 서울 도시공사에서 4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방문한 곳은. 아 그런 뉴스 봤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 주변 말씀드리니까 네 집 중에 한 집꼴로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자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이제 집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입주민 현실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공공 임대형 주택이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쪽에서 집이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불편할 거 뻔히 아는데 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실 거주자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좀 그러니까 숫자를 이만큼 채워줄게라는 게 보다도 예. 어떻게 보면 집이 좀 좁다 하더라도 되게
삶의 질을 높이 쓰는 것을 원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대통령께서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아까 괜찮은 그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분이 여기서 좀 부쩍처럼 갖고. 대통령 말씀에 지금 이건 아니다. 잘못말했다. 예. 아니 그건 아니고 틀렸다. 그게 아니고 언론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또 청와대 해명을 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예. 이 매편 이런 구도가 굉장히 익숙해요 이제. 아니, 다 끝났잖아요 이제. 뭐 이건 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막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김포의 집값이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그 한번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망이요? 예.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층의 유입이 상당히 빨라요. 다른 네. 층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산 있고 또 시 자체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거 어쨌든 자족 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춰가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시가 상대적으로 땅이 넓어요. 다른 경기도에서. 근데 다른 곳은 뭐 수원이나 있는데 수원 쪽은 서수원 쪽에만 이제 개발 곳이 남아 있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개발 곳이 너무 많아요. 그 대신 뭐 공장도 많지만 그건 정리할 네. 필요도 있지만 네. 그만큼 여지가 상당히 많다.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더 오를 수 반대. 있다고 봐요. 저도. 예. 네. 저는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었을 때 엄청 몰렸다가 네.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마자 지금 상승률이 2.18%, 2.28%에서 0.48%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 그야말로 상승이 지금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멎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어쨌거나 보합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풍선 효과로 여기가 몰렸었는데 여기도 규제 지역 묶고 여기도 규제 지역 묶게 되면은 역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데가 오르고 여기는 그게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지만은 보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다만 뭐 네. GTX-D라든지 호재. 뭐 호재가 있는 예. 부분에서는 예. 규제가 오르지 저는 예. 김포 집값 이제는 알겠습니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본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근시적인 거고요.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아니 잠깐만. 아니 왜냐면 아니, 김포가 당장은 지금 누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네.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아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러니까 저도 보합. 저도 상승? 저도 상승. 보합세일 것 같다고 보는 게 2대 1이네요. 아, 당장은 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세력들이 모이면서 올랐죠. 왜냐하면 풍선 효과를 통해 갖고 이제 여기 있는 뚫려 있으니까 많이 몰렸는데 지금은 다 묶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오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이제 1억 5천이 갑자기 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 전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통용됐었던 가격이 아닌가. 근데 이 정도가 올라갔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도 같이 묶였는데 나중에 풀린다고 하면 다 같이 풀릴 거 아니에요. 여기만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경쟁력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집값이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네. 들어갔으니까. 네. 내려가는 데까지는 만약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를까요? 저는 그 부부분은 저도 여기는 또 내려간 그러니까 크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긴 시간을 돌고 봤을 네. 때 내려간다? 얼마나 긴 시간을 볼 때? 한 10년, 20년 그거는 아니 그 너무 너무 근시간이 아니, 너무 원시적인 근시적으로 아니 말씀드리면은 근시안적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난 멀리 아니 풍무 역세권 지금 들어갔죠. 네. 그리고 시내폴리스 곧 들어가요. 좀 이따 얘기하자고요. 아, 여기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의제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인데 이든 예,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가칭 GTX D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까지는 뭐 5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부동산 규제 이후에 조금 잦아들었는데 자, 새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진욱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저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아, 자, 바꿔주세요. 소장님. 공급 좀 한번 자, 해보세요. 자, 김포의 철도가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보합세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근시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자 당장 내년에는 철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GTX D 노선이 워낙 장기간에 걸친 네. 중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GTX D 노선에 포함된다는 거, 네, 기점이 된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교통 호재로 작용해서 네, 그 지역에 국한돼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이게 신도시로 알려진 김포 한강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출퇴근 때 그렇죠. 예. 교통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게 거의 강화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48번 국도에 모든 차량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사는 가장 큰 불만 요소, 예. 분노 요소가 바로 이 교통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 교통망 개선이라는 화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GTX D노선이든 5호선 연장이든 이거는 김포 시민들한테는 엄청 체감할 수 있는 문제다. GTX D노선이 김포 쪽에 유치가 된다면 그걸 전제할 때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된다고 봐요. 아 된다고요? 아, 저도 된다고 봐요. 예.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예. 된다고 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김갑봉 기자가 없는 게 Y자 노선을 막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없네. 예. 진짜.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철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미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호재라는 거는 이 계획 단계에서도 그렇죠. 한번 뜨고 착공. 실제로 발표됐을 때 뜨고 그렇죠. 뭐 착공됐을 때 착공될 때 예. 뜨고 한참 개통했을 때 개통돼 뜨고. 뜹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오릅니다. 예. 아까 보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아까 호재 있는 데는 오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그 철도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일단 지금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고 철도 있네. 계획이 이제 내년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상반기 때 지금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일단 GTX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5호선, 2호선 뭐 연장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자꾸 저한테만 물어봐서 좀 일단 그렇긴 여기까지 하지만 들어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GTX D노선이 김포에 유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5호선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월 달까지 상반기에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와 연결해서 2호선, 5호선 연장 문제 용역 결과가 또 7월 달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네. 김포 입장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 한다. 왜냐면 워낙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하지만 이게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의 우려가 예. 틀림없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GTX D노선이 유치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5선 연장은 예. 좀 되면 좋지만 중복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을 좀 것이다.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김포시는 2021년도 그 시정 계획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지금 얘기한 계획을 다 넣었죠. 네, 맞습니다. 예. 다 넣었는데 아까 이대용 저희 경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자, 순서가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자꾸 대로 오늘 전투력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다 넣었지만 다 하면 네. 좋겠죠. 하지만 네. 이 국가사업, 교통사업이란 것이 엄청난 돈의 재원이 쏟아붓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뭐 GTX D 호재 이런 거 말 바꾸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국토부 김포한강선 추진사항도 국정감사 하면 추진되고 있으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 이번 부분이 어느 정도 예. GTX D에 대한 예. 무게추가 좀 더 실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5호선이나 2호선 이렇게 차량 계지 같이 용역 결과는 우리가 7월이라서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약하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복 우려? 확실히 중복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재정을 투입하기는 쉽고 이제 골드라인도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또 그 5호선 그리고 또 GTX-D까지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걸 이쪽에 아무리 서부권을 예.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 철도를 깔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시에서는 않죠. 그 안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시 내에서는 얘기를 예. 하겠죠. 그리고 정한시장도 네. 그걸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네.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역은 이제 말 그대로 서울시 차원의 용역이지 정부 용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밑밥 단계밖에 안 되는 거고 김포시는 당연히 이제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화영 김포시장도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런 활약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GTX는 이미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지 예. 결정인데 포함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B씨값 경제성을 예.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지금은 뭐 이제 뭐 5호선 연장도 뭐 일정 부분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GTX가 깔린다는 전제가 깔리면 예. GTX를 이용해 갖고 서울로 떨어지는 가는 거죠.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5호선에 대한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네,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조가 지금 잡히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평가했을 때 아마 김포시도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풀 것인지 물론 저도 5호선이 같이 뚫리기를 저도 이제
김포 출입했던 기자로서 바라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결과가 될 걸로. 예. 김포시에서는 뭐 전략적 접근이다. 네. 그리고 투트랙 전략을 편다 이렇게 하면서 그 희망의 끈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는 다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은 이 지난번 작년 10월이었었죠.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2030 계획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켰거든요. 5호선 네. 연장을. 한강선, 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일말에 거기에 희망을 좀 두는 거죠. 그때 당시에 홍철호 전 의원이 뭐 애를 써가지고 집어넣었다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GTX D노선이 워낙 가시화 구체화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 안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거나 광역교통 2030에 이제 한강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의 심리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예.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뭐 세 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김포시는 예. 어쨌든 그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상반기에 나오는 계획에 한강선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네. 딱 네. 이렇게 선언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 그 선언이 진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지는 미지수죠. 그러니까 뭐 계속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넣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는 시각이신 거죠. 저는 정치인 입장에서 솔직히 지자체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별거 못하죠. 못하죠. 네. 예, 예. 그래서 투트랙 하는 예.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시급성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예. 하나는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저랑 의견이 상당히 이번 아, 파트에서 그럼요. 일치하는데요. 예. 부동산 저기 근시안적이지 않죠. 예. 이 저기 알겠습니다. 교통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철도 계획에 물론 중복 우려 때문에 뭔가 선택적인 문제가 결과가 따를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이 외에 또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려도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거기까지죠? 현재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네. 않을까요? 네, 예.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일단 상반기가 무척 기다려지는 바로 철도 분야입니다. 아마 그 부동산의 그 아까 이제 정진욱 기자가 우려한 그 이야기한 오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르고 오르지 않고 어떤 그 부동산의 변화에 내년 상반기에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것들도 뭐 이 집가 상승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다음 그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그 철도 공약은 이제 그만 쓰겠구나. 단물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한번 해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아니 저기 만약에 좀 늦춰지면 예. 그 5호선 연장은 예. 다음 지방선거 예. 핵심 나올 이슈가 수 됩니다, 않겠어요? 그러면. 뭐, 예. 그런데 실망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만일 안 된다면. 정치권에서 후유증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모든 지르고 보는 거죠. 왜냐면 모든 후보가 다 그거를 공약으로 내는 겁니다. 예. 지하철 경의 예. 인천 아는 지하철 사람 지하철 막아야 보세요. 김상희 의원 계속 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철도 계획의 내년 상반기에도 아직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보도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라는 그 단어로 기사 워드가 이제 거의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풍무 역세권 개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원래 아닙니다. 풍무 역세권 개발 계획인데 그 안에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표면화된 이후에 이게 이제 그 계획이 이 역세권 개발 계획의 뉴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장 최근에 취재한 이재필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취재했어요. 16일입니다. 16일날 취재했는데 예. 그 이제 그 경희대하고의 어떤 경희대 측에서 병원을 이제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포시랑 논의를 펼쳐왔는데 되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제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김포시가 또 너무 섣불리 이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김포시에서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김포 이제 풍력세권에 오고 싶어하는 모든 대학들을 지금 다 접촉해서 만나고 작업 중에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팩트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하영 김포시장이 서울대병원 그리고 인하대병원 그리고 순천향대병원과 네. 접촉을 예.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경희대하고 거의 그 다음 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 발표 MOU 체결하고 정하영 시장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다른 대학 지금 접촉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근데 이미 이거도 다음 단계 네.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경희대병원 측도 당연히
접점은 갖고 있다. 근데 경희대병원 측에서는 지금 이제 이사회 승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가 됐던 게 그 부총장이었나요? 경희대 부총장의 개인 의견에서 여기다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개인 의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팩트 네. 정설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국정감사도 했고 행감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확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데 예. 이사회의 승인, 가장 중요한 이사회의 승인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계속 그럼 과연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김포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 우리는 네. 여기랑 접점도 갖고 가지만 다른 병원들도 응하는 곳이 있다라면 이쪽과도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 열어두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정 기자님이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경희대 온다. 완전히 제가요? 아니 경희대 온대요. 근데 자기 감으로 온대요. 내가 오늘 진짜 얘기 좀 듣고 싶어 지금 이 대목에서 예. 뭐 어떻게 와요? 아, 저 구슬을 좀 마시. 아니 오냐고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정황시장이 그 시정 질의에서 정례 때 시정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죠. 김인수 부의장이 사과해라. 네. 안 한 거 맞지 않느냐 사과를 했는데 사과할 뜻이 없다. 현재까지는 아까 이재필 기자님 말한 것처럼 다른 번도 하지만 지금 경희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로는 의사 파업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 사회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정감사 때 경희대 부총장이죠. 부총장이 나와서 어쨌든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그 다음날 정황시장이 이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경희대 유치권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경희대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을 보고서 아마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취재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대학이든 좀 하려고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마치 시가 먼저 나서서 오라고 하면은 예. 여기 대학교 병원 측이 예. 상당히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예.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한 씨는 어쨌든 본인 한 뱉은 말에서는 어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제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너무 카드를 많이 줘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저희들 말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압박이 들어보면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하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만약 상당히 되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전체에 대한 정말로 큰 피해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올 것인데 어떤 대학이 어떻게 올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올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옵니다. 대학병원이 대학병원이 옵니다. 경희대가 아니라 그냥 예. 뭔가 저는 예. 대학병원이 그때 당시에 말을 안 했지만 경희대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서울대 접촉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죠. 김갑봉 기자님처럼 숨겼죠. 아, 근데 오자정날 때 경희대 온다며요. 일단 오는 게 맞죠. 가장 근접해 논의가 있었던 시점이다. 네, 저는 그 네. 공감해요. 지금 뒷부분 얘기하셨지만 정하영 시장, 김포시가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려점을 네. 얘기했는데 그날 MOU 서둘러서 발표하고 경희대 목매단 것처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네. 불리한 겁니다.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예. 근데 저도 너무 섣불리. 근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던 곳도 있고 반대로 저희도 좀 관심 있는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라고 했던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해가는 게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시의회 시정질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그러니까 그 기자 브리핑을 했을 때에도 여기에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이거를 발표한 자리였거든요. 발표하면서 이거 관련해 갖고 경희대병원이 관심을 보이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혹시 밟을 게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다. 이 정도의 퍼포먼스였거든요. 발표였거든요. 근데 마치 MOU까지 체결을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빠그러진 것처럼 지금 빠그러졌다가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무산된 것처럼 이게 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 예. 지자체에서 예. 당연히 이런 어떤 공약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건 네. 당연한 절차잖아요. 그 당연한 이제 방법인데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이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 생각이 문제죠. 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보면은 정한 씨가 연초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8월달 안에 발표를 하겠다. 네. 그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김인수 부의장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아니 경희대는 지금 울산이나 어디나 다 MOU를 맺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과연 김포도 그 들러리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던 이유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정하영 시장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경희대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특히 파주는 아예 손 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필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재표 기자님처럼 그것을 예. 왜 자꾸 사고를 하느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느냐 그 얘기한 예. 거죠. 이대영 선생님이 저를 자꾸 압박하는 것처럼 예. 지난 그 같은 세상에서 어떡해요? 아니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제 사과라고 했어요? 안 해도 돼요 사과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까지의 어떤 논쟁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보도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대학 유치가 아니에요. 아예 대학병원 유치로 전제하고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시의 시정 계획에는 대학 유치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예. 그리고 특정 대학들을 더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뭐 서울대병원, 뭐 인하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등.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진전된 국면인 것 같고 이건 이제 접촉점이 늘어나서 확률을 좀 어쨌든 유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셨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하고도 접촉이 돼 있어요. 그게 바뀐 왜냐면은 것이기도 하죠. 대학 병원 쪽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병원 쪽에서도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접근성이나 이런 그 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편하게 좀 구미가 당긴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다른 대학교 병원에서 분명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접촉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무슨 대학병원들은 땅 쇼핑하러 다니나요? 뭐 여기저기다가 군침 흘리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것도 근데 무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병원 워낙 네.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병원을 대학병 유치하는 진짜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에 들어가면 나오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견주는 거는 맞는 것도 같아요. 즉 김포 시민들이 너무 이렇게 보도에서 나오는 특정 대학만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던 또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인 지역의 여러 신문을 보면 인천에서는 또 영종도에다가 뭐 감염병 전문병원, 뭐 서울대병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시는 또 실은 그런 방향으로 또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근데 경희대에게도 이렇게 나오는 또 지역이 있었어요. 맞아요. 김포에서 우리 시민들은 또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좀 여유 있게 좀 체계적으로 시가 돌아가는 상황을 다 이렇게 알리면서 좀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단 내년에 이 문제는 어떤 국면을 맞을까요? 지금 자, 뭔가 혼자만 알고 있는 거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지만 언제 왜 외모를 안 맺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도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하고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 전체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건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랑 믿고 따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면 아까 이동 선생님께 말한 것처럼 정말 그거는 크게 지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은 접촉을 해서 정말 좋은 대학교 병원이 와서 유치돼서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향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을 두고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조금 주객이 전도됐다. 본말이 바뀌었다 생각하는 게 원래 이 풍무 역세권 개발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풍무역 주변을 그 뒤에 있는 그 농지들, 훼손된 농지들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건데 2024년까지 한 7,000세대를 들여서 깔끔하게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 거기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 대학을 하나 유치하는데 거기다가 병원이라는 걸 입혀가지고 대학병원 또 그렇게 주민들이 또 혹하잖아요. 대학병원 들어오니까 원래는 그게 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풍무 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앵커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이 그 일환 이제 대학병원인데 오히려 지금 대학병원에만 어느 대학이냐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원래는 풍무 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건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풍무 역세권보다는 그냥 다 대학병원이에요.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많이 자꾸 붙으시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지역구였잖아요. 네. 그 전에 지역구였었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 쪽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이 풍무 역세권 자체를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지에서 이런 이 개발에 대해서 본보기가 됐을 정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 병원까지도 포함이 됐었던 거죠. 그때 판단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풍무 역세권을 위해서 역세권인데 대학교 병원이 와서 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다 포함시켰었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말은 안 돼. 같은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마치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동섭 얘기는 그건- 이슈가 이제 병원 측에만 너무 부각이 되니까 네. 다른 그 얘기예요. 개발사업 그 이슈가 얘기, 묻혔다는 얘기라는 제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못 예. 예.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저는 그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예. 진행되고 있고 네.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시민들은. 사장님 혹시 또 네. 풍무 역세권 쪽으로 이사 가시는 건 아니지? 여기서 따로 모르겠다 지금. 아니 풍무 역세권 나왔습니다. 예.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뒷조사하고 다니시고 남이 집 위에 거기 거기 많으세요. 아니 뭐 MC가 엄청 어디 지금- 살든 뭐 예. 지금 엄청 전국에 핫한 살든 뭐 예. 워낙 또 밝으시니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그 자꾸 얘기해가지고 자 지금 네. 어쨌든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 새해에는 윤곽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가 바라는 청사진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화합의 결과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사업을 뜰 것 같아요. 사업 뜰 제가 것 같아요. 알기로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게 한동안 엄청 네. 10년인가 지지부진 맞아요. 이게 해왔던 경기도 건데. 지방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체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취재하고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뭔가 한 가지 다음에. 소식을 함께 전해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예. 게 좀 잘 됐으면 예.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부천 상동의 영상문화사업단지가 이제 매각 동의안이 통과를 해서 이제는 뭐 본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뭐 빠르면은 뭐 내년 네. 하반기나 내후년에 상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라 스트리밍 시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다 지금 영상 문화를 특화한 클러스터거든요. 하지만은 제일 지리적으로 유리한 데가 바로 한강 시내폴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었지만 이게 제대로 돼가지고 특화시키고 하게 되면 제2의 상암처럼 네. 잘 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예. 뭐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무슨 근거에서? 주민이시잖아요. 아니, 모두가 염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오자정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포 지역의 현안들 오늘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해를 이 오자정리를 통해서 좀 함축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내년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 오늘 예. 항상 저기 정 기자님이 제가 하고 나면 컨닝을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예. 좀 뭐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아까 예. 안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오늘 예. 특초 기자부터 오자 정리를. 먼저 안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손을 드셔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정진욱 기자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김포 오자정리 가겠습니다. 네. 오자정리는 오늘 17일인데 상당히 최강 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뜨거운 김포. 네. 김포는 뜨겁습니다. 한파지만 뜨거운 김포 네. 준비한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해왔어 오늘 예. 준비해왔어 오늘. 뜨거운 네. 김포. 더 이상 이제 뭐였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고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거쳐갈까요? 갈까요? 바로 받으실게요. 받을게요. 예. 봤는데 오늘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비슷해. 먼저 써야 되는 건데. 자, 저는 오자 정리를 고수를 만졌죠. 예. 미리 준비하고 왔거든요. 예. 격동의 김포였는데 이게 완전 비슷해. 뜨거운 격동의 뭐 집값 예. 상승률 1위, 네. GTX D노선, 예. 각종 아까 말한 개발 사업 등 김포가 이제 격동의 다이나믹한 예. 도시. 격동의 김포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준비한 게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했는데 뭘 또 바꿔요? 아니 제가 이렇게 딱 넣어드리면 그러면 딱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 격동의 김포. 자 격동의 김포로 네. 오자 정리하셨고요.
이 말에 상당히 격하게 뭔가 느낌이 옵니다. 예, 그만큼 격동이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기자가 정리하는 김포의 한 해 오자 정리는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비록 못 갔지만 김포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발전, 방향, 네, 호재, 네, 눈물이 좀 나긴 하는데요. 예. 네. 발전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피눈물이 나시네. 몽이 아니라 김포 트라우마야. 왜 그랬어요? 아니 원래 인천에 살 운명이었다니까요. 저는 예. 네. 예. 앞으로도 인천에서 한 40년은 더 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9월동으로 가는데 만수동에서 벗어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예. 하여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뜨거운 김포, 격동의 김포 응원합니다. 아, 뭔가 짜네요. 마지막까지. 자, 마지막에 손가락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이거 격동의 얼마 김포. 만에 예. 얼마 만에 이게 단어에 뭔가 힘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이나믹하고. 예, 역시. 그야말로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고 기대가 되는 게 많은 김포 내년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